안녕하세요. 블라썸 에듀 강사 이경민입니다. 모라코 1 중간고사 내신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신의 키워드는 bridge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다리입니다. 왜 키워드를 다리로 정했느냐? 자, 다리의 순기능이 뭘까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안전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건너게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기말고사 시험에서 상승하게 만드는 것. 원점수뿐만 아니라 등급까지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다리,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리라는 것은 본래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작고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그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번 시험 글쎄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나 그래도 좀 맞출 것 같은데, 나 성적 괜찮은 것 같은데 뭐 2학년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우리가 넘어가는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그 크고 소중한 목표를 무너뜨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 중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중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친구들도 많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난이도로 볼 때는 중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문의 변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새로운 단어 많이 봤는데요. 선지에서 우리가 봤던 새로운 단어들이 튀어나왔을 뿐이지 지문의 변형은 거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냐?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어려운 시험이 맞았습니다. 왜? 시험의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뒷번에 보이시죠? 새로운 유형이 있는 시험. 자, 여러분, 시험지 넘기다가 가장 크게 당황했을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왜 이렇게 주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두 번째, 내가 대비했던 서술형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 나왔는데?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죠?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어법을 고치는 그 유형, 여러분이 처음 봤던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렸던 겁니다. 정리할게요. 어렵지는 않았지만 새로 봐서 낯설어서 어려웠던 시험, 2번이 중간고사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어법에 대한 중요성. 2번에서 말씀드렸죠. 어법이 새로운 논술형 포인트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법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중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망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대비책이 다 준비되어 있는 블라썸입니다. 자, 문제 유형 분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주장, 제목, 제한, 요지 찾는 문제.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고, 자, 전 시험보다 한 문제 늘어났겠지만은 배점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변화고 여러분들이 체감이 아주 컸을 겁니다. 뭐 언제까지 주제 물어볼 거야? 나 주제는 아는데 근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나 이거 답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슈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파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 주제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이번 시험에서 크게 발목을 잡혔을 거예요. 자, 답할 수 없는 거. 자, 지문을 내고 답할 수 없는 거. 나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답할 수 없는 거 정말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왜 나왔느냐? 출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을 문제를 내서 여러분을 흔들어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 파악 잘 돼 있어? 주제 알아? 너 세부 내용 알고 있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논술형 1번, 2번. 아까 얘기했던 어법이 중점적으로 출제된 그 유형.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달라져서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 마르고 닳도록 봤던 나노스예요. 선생님, 저 이거 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효과 없던데요? 그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번에 처음 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손에 익지 않았었을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이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는 법을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한 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는데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삼색 형광펜을 준비합니다. 뭐 색깔은 상관없어요. 자, 근데 그 세 가지 형광펜에서 우리는 뭘 체크할 거냐? 첫 번째, 모르는 단어를 체크할 거예요.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체크할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뭐 중요하다 그랬죠? 어법.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해 줄 겁니다. 근데 쌤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대명사, 지시사. 여러분들이 they나 it이나 해석할 때 그냥 그들은 그것은 하고 그냥 넘거 집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부분이 객관식과 논술형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출제가 됐어요. 그 부분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그 지문을 날려야 될 겁니다. 점도 챙기셔야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형광펜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 부분들만 한 번만 체크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문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3색 형광펜 준비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조그맣게 적혀있는 부분들이 뭐 아마 여기서는 조그맣게 너무 조그맣게 나서 안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각 문장별 기능을 적게했고요. 무슨 기능이요? 첫 번째, 주제가 몇 번에 나와 있는지. 두 번째, 여기 조그맣게 however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나 역접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앞문장과의 역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글의 흐름이 바뀌는 역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연결사의 기능은 글의 흐름이 바뀌는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표지판을 가지고 우리가 출제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자, 각 기능별, 각 문장별 기능을 우리가 체크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서 바뀌고 그 내용들을 잡아내서 단순히 문제풀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변형이 됐죠,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변형이 되든지 간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기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제가 말로 했지만 아마 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노스터디 앞쪽에 보시면요. 저희 학원 능력자 그 지원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우리가 직접 연습하다 보면은 더 손에 익을 겁니다.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형 분석해 볼게요. 자, 5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They have to leave for the office early in the morning. 뭐라 나오면서 근데 day라는 애가 나오네요. 이 day가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지시사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What challenges might Dava Wallace face in the delivering lunchboxes?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잘못된 점 아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은 Dava Wallace가 아니고 officer, 그 office worker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칭만 챙겨도 우리가 3.9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낮은 배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로 뭐라고 유형하시지 않습니까? 시험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내려가요. 1등급 노리고 있는 친구들 이 점수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지시사 하나 체크한다고 해서 3.9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커스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지칭을 활용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쌤이 몇 번이고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8번 볼게요. 포괄적인 목적까지 선지 고르기, 주제 찾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쭉 보시면은 이제 to suggest that movie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children to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애들한테 자아 정체성을 설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가능성이라는 게 인사라는 지문이었을 겁니다. 자, 요거 내용 쉽다고 여러분. 나 이 내용 알아. 이거 안 어려워. 이거 뭐 그냥 큰 따옴표 많이 나오고 뭐 별로 안 어렵더라 하고 넘어간 친구들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글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보기 좋게 틀렸겠죠. 그리고 establish라는 단어에 대한 평소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준비가 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췄을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자, 주관식이네요. 자, A부터 H까지 쭉 나오는데 저 보시죠. day 나오시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키포인트.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기서 they would give인데 이 they가 students라는 걸 알았더라면 학생들이 돈을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였지 given이구나 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읽고 어법 고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내신 시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학생들이 정말 유리하게 이 문제들을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they 기억해 주시고 뭐 사역동사, 뭐 동사시제, 관계대명사. 자,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어법들 다 기본적으로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숙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것들을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지.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들이 지문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개념을 이 지문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도가 돼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 점수를 도입했죠. 안심할 부분은 이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1점, 1점, 1점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틀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잡아야지만은 10점이라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자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인정할게요.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등급이 갈렸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 여기서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impact, increase, large, lowering, attractive 쭉 나오는데 다양한 오답 유형을 봤어요. 피드백을 하면서. unattractive 스펠링을 잘못 본 친구도 있었고 lower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었고 자, 근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 우리가 이 지문을 파악하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기억해 준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고 유리하게 이 내용들을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단어를 모른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이 단어들 지나갔고 이거랑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단어들이 앞으로 내신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시험은 이 정도의 예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는 더 내려가지 않을 거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이 앞으로 우리가 내신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단어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단어들 몰랐다면은 조금 더 채워나가고 단어의 학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성적대별 대처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학습 태도 점검. 자, 뭐냐? 여러분 게을러, 여러분 뭐 못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번 내신에서 벼락치기로 밀어서 했는가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고사는 벼락치기다. 기말고사는 벼락치기다. 내신은 벼락치기다. 왜? 평소에 할 거 공부하면서 바짝 해서 한 3, 4주 바짝 땡겨서 내가 모르는 거 채우고 시험 들어가는 거지. 그런 친구들 치고 물론 잘 되는 친구도 본 적은 있겠지만 쌤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 해야 될 거를 그날 했느냐,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갔느냐,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계기로 학습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아까 얘기했던 60점 이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뒤에 얘기할 성적대 친구들을 통해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11시, 12시 되고 그 시간 쪽에서 눈물 나게 공부해 주는 거 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쌤이 한마디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늦은 시간 하는 그 공부들과 그 공부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등급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겠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해주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쌤 한 번만 믿어보세요. 자, 그리고 풀이구문을 통한 기본분사 1형의 오형식 구분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 개의 내용을 외워도 문장을 뜯어보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 못 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1형식, 오형식 몰라도 해석되던데요? 선생님, 저 다 아는데요? 이거 굳이 해야 돼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구문의 목적은 글을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은 우리는 올바른 뜻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쌤이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리고 단과나 노트, 이거는 다 포함되는 말이지만은 자, 단계가 달라요. 주절, 단어, 줄거리 3단 요약을 정복하자.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우린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압축의 목적이 뭐냐? 어려운 거를 빠르고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외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은 60점 이하 친구들은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데? 라는 거를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이거 3단 요약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 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이 60점 이하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6점에서 90점대. 가장 많은 점수대가 있을 라인인데요. 어휘력. 아까도 쌤이 강조했지만 그 5개, 10개의 그 단어들이 앞으로 다음 내신에 나올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어휘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주황색 표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어휘들을 우리가 씹어먹을 수 있을 때 고3 때까지의 내신이 정말 편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실상 내신에 끝나가면서 나 수시해야지 정시해야지 나 등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낙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헷갈리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불안할 수 있는데 근데 영어의 기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휘예요. 그리고 어휘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그날 완수하는 것 중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 어휘력,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블라 선생님들이 단어 정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괴롭히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지만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단어라는 건 여러분 비상식량 같은 겁니다. 산 올라갈 때요. 들고 갈 때 무겁겠죠. 근데 내가 나 편하자고 비상식량 안 챙겨서 정랑 갔을 때 여러분은 중간에 굶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휘력, 쌤이 그런 비유를 들긴 했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 구문 개념. 아까 얘기했던 단어랑 일형식, 오형식 연장선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점, 그게 여러분을 정상으로 이끌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나눠서 단거나 아까 쌤이 많이 얘기했죠. 꼭 기억하세요. 형광펜, 그 다음에 지서 찾기, 그 다음에 각 문장의 기능 파악하고 그 흐름을 통해서 지문을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게 나노스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90점 이상. 정말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인데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구문 응용 능력을 키워라. 영어는 말이죠.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장들,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연계되는 문장들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만 할 뿐이죠. 다만 여러분들 90점 이상 친구들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대비할 걸 미리 주지 않아요. 평소에 준비되고 평소에 어떻게 모의고사의 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된 친구들만이 모의고사, 최저가 있는 그 전형을 다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이시죠? 영어도 언어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지문을 통해서 언어를 키워라. 문해력이란 말이죠. 자, 90점 이상 친구들은 더 이상 영어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벽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데? 여러분들 사실상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비문학을 푸는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 문해력을 키우게 되는 것들이 반복적인 언어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지문을 속해 봄으로써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노 스터디 단거나 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까보다 좀 많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어휘, 문법, 독해 파트에 놓칠 수 있는, 자, 이게 놓칠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9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나노스를 이끌어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굳이 터치해주지 않아도 먼저 질문할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본인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러라고 우리 블라썸 선생님들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블라썸 선생님들은 여담이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이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 정말 말이 길었지만 정리해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의 탄탄한 기본기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만들 거고 그 성장을 외롭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원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할 11시, 12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경민이었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